니가 가고 내 것까지 다 들고 가. 싫은데? 내가 왜? 네, 특별히 표지는 빼줄게요. 조금 가볍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자, 1교시는 진도를 좀 나가고요. 우리 2교시의 질문들을 좀 받읍시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단원이에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가장 사랑하는 단원일 겁니다. 책. 내가 그랬지. 책도 안 꺼내. 왜 책도 안 꺼내 그러고 있어.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삼각함수의 극한과 삼각함수의 미분이 이어질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삼각함수의 세계를 좀 확장을 해야 됩니다. 삼각함수의 세계들을 확장해야 되는데 일단 고2 과정에서 수원에서 배웠던 삼각함수조차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지 않을 테니까 그거부터 좀 잠깐 점검을 하도록 합시다. 삼각함수, 선생님이랑 같이 삼각함수를 배웠던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원에서부터 출발하자라고 얘기했었어. 무슨 얘기냐면 자, 좌표평면이 있습니다. 원을 먼저 그려야죠.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놈의 중심이 어디야? 원점이야. 원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입니다. 요때 원 위에 어떤 점 하나를 잡고요.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를 연결했을 때 우리 뭐라고 부른다? 동경. 동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요때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이렇게 놨을 때 그래요. 반지름 맞습니다. 요 길이는 반지름이죠. 1이고요. 요 놈의 좌표를 x, y라고 놨을 때 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해 볼까요? 사인 세타는 사인은 누구의 값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y좌표를 가져오자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누구의 좌표를 가져온다? x의 좌표를 가져오고요. 탄젠트는 뭐분의 뭐? y분의 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랬어. 물론 지금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따진다면 원래는 이런 얘기야. 1분의 y 해서 y인 거고 1분의 x 해서 x인 거고 그런데 반지름이 1이니까 분모를 무시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반지름을 r이라고 논다면 1이 아니라 r이라고 논다면 분모에 전부 누가 있어야 돼? r이 있어야 될 거야.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했었냐면 그럼 탄젠트 세타가 y분의 x니까 탄젠트는 y분의 x 다시 말해서 누구분의? x. 이거 왜 선생님 y분의 x라고 썼죠? I'm sorry. x분의 y죠. 미안합니다. x분의 y여서 이 놈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더라. 그리고 요 원의 방정식 어떻게 표현돼요?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x가 누구라고 그랬으니까? 코사인, y가 사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인 세터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터의 제곱은 1이다 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 라는 얘기야. 그런데 사인 세터 전체 제곱, 코사인 세터 전체 제곱을 우리는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해서 사인 제곱 세터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터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더라. 우리가 삼각함수의 세계를 확장할 건데요. 기본이 되는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거. 경두 지나갔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 있을 때는 번잡하고 막 그랬는데 없으니까 허전한 건 사실이에요. 경두 갔어요? 경두가 고1, 고2 때 계속 나랑 수업하다가 막상 미적분 딴 데 가서 수업하니까 편하긴 한데 좀 서운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또 걔 오면은 그쵸 선생님 또 막 이러면서 따따붙다 한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제 삼각함수의 세계를 확장을 할 건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지금은 얼마? 1일 때를 얘기하니까 사인 세타가 y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는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요 놈들의 역수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역수란 얘기는 사인 세타의 역수니까 사인 세타분의 1일 거고요. 그 놈을 좌표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y분의 1이 되는 거죠.
y분의 1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반지름을 1로 놨지만 반지름이 존재한다면 y분의 반지름 요런 꼴일 거야. 이렇게 사인이라는 놈의 역수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코사인의 역수도 생각할 수 있을 거야. x분의 1로 표현되겠죠. 탄젠트의 역수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탄젠트의 역수가 y분의 x, 다시 말하면 뭐분의 뭐? 사인분의 코사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자, 요렇게 각각의 삼각함수의 역수들을 새로운 삼각함수로 정의합니다. 새로운 삼각함수로 정의해서 요거부터 할게요. 요거부터 탄젠트 세타분의 1, 즉 탄젠트의 역수를 C, O, T, 세타라고 쓰고 우리는 뭐라고 읽을 거냐면 코탄젠트라고 읽을 겁니다. 코탄젠트. 그러니까 코탄젠트는 뭐야? 탄젠트의 역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 코사인의 역수는 S, E, C, 세타라고 쓰고 이걸 우리는 시컨트라고 읽을 거야. 시컨트. 시컨트. 그리고 요 사인의 역수는 C, S, C, 세타라고 쓰고 코시컨트. 그러니까 요 앞에 CO가 붙은 거예요. 코사인처럼. 줄여서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의 역수관계야. 그러니까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전은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개만 갖고 했잖아. 이제는 그놈의 각각의 역수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총 6개의 삼각함수를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상을 쓰고 그래.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이 6개를 가지고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기본적인 역수관계 여러분이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요런 놈들처럼 항상 성립하는 것들이 있어서 자, 그걸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요 놈 주어진 여기서부터 한번 난 출발을 해볼 겁니다. 요 놈의 양변을요. 요 놈의 양변을 잠깐만요. 요 놈의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볼게요.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봅니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요 놈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요 놈은 플러스 1이 될 거고 요 놈은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 되겠죠. 코사인 분의 사인이 뭐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각각의 제곱은 전체 제곱과 마찬가지죠? 그럼 얘는 뭐를 뜻할 거냐면 탄젠트 제곱 세타와 같아질 거야. 플러스 1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은 코사인 세타분의 1의 전체 제곱이나 마찬가지고 코사인의 역수가 누구라고 그랬어? 시컨트. 그럼 요 놈은 뭐가 된다?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식 하나를 새로 또 찾아 놓습니다. 찾아 놓을 거야. 다음에 두 번째. 요번에는 주어진 요 놈의 양변을요.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줄 거예요.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줄 겁니다.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주면 요 놈은 뭐가 될 거고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요.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 될 건데 사인 제곱 분의 코사인, 사인 분의 코사인은 탄젠트의 역수. 뭐를 뜻해요? 코탄젠트죠. 사인 분의 코사인. 그러니까 요 놈은 뭐가 될 거고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요 놈은 사인의 역수니까 뭐예요? 코시컨트. 따라서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 기억해 놓고요. 이렇게 놓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헷갈려. 나중에 우리 미분할 때도 비슷한 느낌을 가져갈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고 느낌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탄젠트는 시컨트랑 친해요. 이게 나중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탄젠트는 시컨트랑 친하고요. 코탄젠트는 코시컨트랑 친합니다. 느낌만 나중에 이거 미분할 때 적분할 때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탄젠트는 시컨트랑 좀 친하고요. 코탄젠트는 코시컨트랑 친합니다. 내가 이거를 다 외울 자신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유도하는 과정들을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 사이의 역수 관계와 기본적으로 성립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 어제 원장님이랑 얘기해서 확정을 졌는데 여러분 방학 동안 특강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수열의 극한부터 급수까지 하는데 5번 하긴 너무 적고 10번을 다 하기는 좀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거나 많고 그래서 8번 하기로 했습니다. 8번. 6번 정도 너무 좀 너무 빠듯하더라고. 그래서 8번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8번이라도 여러분 차이가 커요. 일주일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8번 정도를 해서 앞단원 할, 근데 입술이. 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특강비는 아마 15만 원으로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일 여러분 방학하면 시작은 바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데요? 뭐 닫고요? 숙사일 중이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몇 시 하는 거냐 물어보면 우리 요 정규 수업하기 전에 앞쪽에. 그러니까 여러분 수투할 때 연장 수업했던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해놨으니까 수투가 그나마 할만했었을 거야. 안 그럼 수투 엄청 빡셔요.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삼각함수에서 우리 좀 각의 변환에 대해서 회전하면서 변환했던 거에 대한 거를 선생님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은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또 다시 한번 그것도 복습을 해볼게요. 어차피 삼각함수에 관한 문제라면 여러 가지 형태들이 등장을 할 거니까 좀 기억 좀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각을 변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우린 좀 한 가지로 좀 통일하자라고 그랬어. 자, 예를 들어 사인이 있는데요. 요 놈이 2분의 파이. 자, 여러분들 이제는 60분법 말고 호도법 라디안으로 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전부 다 그렇게 우린 얘기할 거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세터 요런 각이 있을 때 자, 요거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억납니까? 우리 뭐 찾는다고 그랬어? 뭐 하라고 그랬죠? n이 짝수냐 홀수냐 확인하라고 그랬죠? 쌤 사인 2분의 파이 1 아니에요? 사인 2분의 파이요? 네. 1 맞아요. 맞잖아요 치면 근데 자꾸 아니래요. 아니, 2분의 파이가 몇 도냐고 물어봤죠. 내가 언제 했냐고. 알겠어 90도. 자, 그래서요.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로 우리는 나눠서 이거 생각하자라고 그랬었던 거 기억납니까? 홀수면 뭘로 바뀐다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꿔서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몇 사분면의 각이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결정해 주라고 얘기했었고요. n이 짝수면 그대로 뭐가 된다고요? 사인 세타가 되면서 역시 몇 사분면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해 줘야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코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이런 걸로 표현됐을 때 역시 마찬가지죠. n이 홀수면 뭐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뀌고요. n이 짝수면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대로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그러니까 삼각함수 우리 열심히 했었던 겁니다. 나도 저번 기억한다. 특히 쌤이 이거 니네 여러 가지 공식 외우기 싫으니까 이거 하나라도 확실히 해놔라 이거면 다 된다라는 얘기까지 그때도 했었. 숨차.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자, 탄젠트도 마찬가지였죠? n이 홀수면 이제는 배웠으니까 그전에는 뭐라고 했어? 탄젠트 세타분의 1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배웠으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고요. n이 짝수이면요. 짝수일 때는 그대로 뭐가 되더라? 탄젠트 세타. 역시 몇 사분면이냐는 그때 가서 찾아주도록 하자. 자, 요 90도 변환하는 거를 당연히 기억해야 되면서 자, 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말고 우리 여러분 109쪽을 펼쳐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이에요. 좀 전까지 했던 역수야 말 그대로 그냥 용어를 외우는 거니까 오늘의 주된 목표는 이겁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고3 과정에 미적분을 하면서 미적분에 나오는 삼각함수 문제를 풀면서 요거는 이제 미적분의 구구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등과정의 구구단이 뭐였어요? 곱셈 공식이었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미적분의 구구단입니다. 자, 덧셈 정리라는 건 뭐냐면 뭘 더할 거냐면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각의 덧셈 정리야. 각의 덧셈 정리. 무슨 얘기냐면 사인을 구하는데요. 요 놈이 두 각의 합으로 이루어졌을 때 또는 사인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로 이루어졌을 때 두 번째는요. 역시 코사인인데 합으로 이루어졌을 때 코사인인데 마이너스 차로 이루어졌을 때 세 번째는 당연히도 탄젠트일 때 합으로 이루어졌을 때와 탄젠트가 차로 이루어졌을 때 요 놈을 각각 알파와 베타를 분리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써볼게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는요. 여기가 마이너스일 땐 요것만 부호 바꿔주면 돼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면 되고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요 놈은 역시 부호만 반대가 됩니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분수꼴 나옵니다.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요 놈은 부호만 반대예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은 6개를 선생님이 간격 조절을 잘 못했네. 6개를 하고 이거를 이번 시간에 여러분 다 외워서 풀 건데 자, 처음 외울 때는 잘 안 외워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외워요. 자, 사인은 어차피 알파 베타라는 각이 정해져 있으니까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요. 사코 코사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서 코사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기 보이기 좋은 방법대로 다시 쓸게. 이거 이해하기 왜냐면 각의 순서 얘기하는 거야.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 얘기입니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순서대로 알파 베타라는 각은 사코 코사 이거 뭐 막 이런저런 말 만드는 거 있는데 유치해서 선생님은 잘 안 하고요. 사코 코사 이렇게 외워놓고 코사인은요. 코코 부호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요 놈은 그대로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요만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꿔요. 그래서 이것도 뭐 꼬꼬마가 신신꼬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냥 꼬꼬마 신신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그렇게 외우라고 외우기 편하게. 그럼 사사해. 코코마 사사. 네 맘대로 하세요. 코코마 사사.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길어요. 보니까 일마 탄탄. 그러니까 탄젠트의 뜻이야. 일마 탄탄분의 탄풀탄. 일마 탄탄분의 탄풀탄. 이거 어차피 외워야 되잖아. 근데 외울 때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이러면 기니까 줄여서 외우자. 결론은 외우자. 안 외우면 문제 못 푼다. 이거요. 사실 증명해도 되는데 증명하는 게 과정이 되게 긴데 다 소용없어.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사람은 2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얘기했을까? 여러분 미적분 과정에서는요. 앞으로 선생님이 웬만한 뭐 증명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할 거라 그랬어. 그냥 어차피 너희들 외워서 푸는 거야. 대부분의 문제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미적분의 장점이다 단점이 그거예요. 장점은 뭐냐면 외우기만 하면 웬만한 문제 다 풀려요. 여러분 학교 시험도 그렇게 많이 안 어렵게 나온다고. 근데 단점은 뭐야? 외울 게 졸라 많다. 그게 단점이야. 외우세요. 사코 코사 코코마 신신 일마 탄탄분의 탄불탄. 부호가 반대일 때는 요 부호들만
바꿔주면 되니까 하나씩만 대표로 외우면 됩니다. 자, 우리 외울 거 뭐 나왔어요? 지금 탄젠트와 시컨트, 코탄젠트와 코시컨트 기억나니? 그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것들 요 정도만 일단 가지고요. 아, 요거까지만 좀 할까?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하나만. 자, 덧셈 정리인데 요거의 확장판입니다. 사실은 확장판이 아니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뭐냐면 배각의 공식, 배각 공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배각 공식이라는 거 뭐냐면 여기 알파와 베타라는 각이 나왔잖아. 근데 요 알파 베타가 같을 때야. 같을 때. 그럼 어떤 꼴이 된다는 얘기야? 사인 2알파 요 꼴이 된다는 얘기겠죠? 요거는 그러면 뭐가 될 거고요? 코사인 2알파 탄젠트 2알파 요거를 살펴보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 외우면 이거는 저절로 외워져요. 다만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2알파란 얘기는 이 새끼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 새끼 같아. 알파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뭐라는 거야. 아무튼 똑같은 놈이 몇 개 있어? 2개.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중요도로 따지면 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얘가 좀 지랄 맞거든. 어떻게 지랄 맞냐면 보셔요. 요 놈이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사인 알파잖아.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니까 뭐니? 코사인 제곱 알파죠? 곱이니까. 빼기. 요 놈은 뭐겠어요? 사인 제곱 알파죠.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삼각함수 할 때 여러분들이 2학년에서 삼각함수 할 때 제일 많이 써먹었던 공식이 뭐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잖아. 그러면 여기서 사인 제곱은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요 놈은 마음이 약해 내가. 요 놈은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정리해주면 2배의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거 기억해야 되고요. 당연히 요거 기억해야 되는 거고. 아직 안 끝났어. 요거 기억해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뭐도 가능할 거냐면 그렇다면 코사인 제곱 알파는요 또 뭘로도 바꿀 수 있습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자, 코사인 2알파는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코사인 2알파는요 네, 요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요거나 요거.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기억하면 돼. 코사인이 그대로 앞에 나오면 빼기 1이 뒤에, 사인으로 바꾸면 사인이 뒤에. 그러니까 유추하자는 거예요. 외울 게 많으니까. 외울 게 많으니까. 단순하게 외워야 되는데 외울 게 많으니까. 탄젠트 남았겠죠? 탄젠트 2알파는요. 보세요.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 이거구나.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란 말이야. 그럼 1 마이너스 분모는 뭐가 되고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니까 2 탄젠트 알파 이렇게 바뀌네요. 외우세요. 외우세요. 여러분들 외워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111쪽까지 선생님이 쭉 한꺼번에 설명했고요. 자, 첫 번째 삼각함수의 역수관계는 별로 할 게 없어. 그냥 연습만 좀 하는 거니까 우리 연습해서 문제 풀어봅시다. 잠깐만. 여러분 105쪽 보면요. 105쪽 보면 그 오른쪽 아래에 뭐 이렇게 오각형, 삼각형 3개 붙어서 막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외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외우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외우세요. 상관없습니다. 외우고 싶은 사람은 왜 이렇게 외우세요? 근데 거기도 보면
탄젠트하고 탄젠트 제곱하고 시컨트 제곱이 같은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돼 있고 코탄젠트하고 코시컨트가 같은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돼 있지. 그러니까 요 두 놈들이 친하다 같이 나온다라는 것만 항상 생각하고 있으라고. 자, 우리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건 이제 다 지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갔죠? 너희들은 똑똑하니까. 지울게요.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풀면서 공식들 암기할 거야. 이번 시간의 목표는 공식 암기. 근데 봐라. 우리 아직 극한이나 미분은 하나도 안 했다. 요거 해놓고 요거 이용해서 이제 극한이랑 삼각함수 극한이랑 미분이랑 할 거다. 좋지? 너무 좋아요. 예제 1번 봅니다. 106쪽이에요.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번. 예제 1번에 1번.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점 5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교점이 6,-8. 6,-8이래. 6,-8일 때,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원 위의 점이 6,-8이란 얘기야. 그럼 이때는 반지름이 1일까 아닐까? 반지름이 1 아닐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무슨 얘기냐면, 6,-8, 6,-8, 여기에 있는 점 P, 이게 동경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세타가 뭐야? 세타 어떻게, 이것도 너희들 까먹었을 거라고 믿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 놈의 동경을 P라고 했을 때 각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어떻게 각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내야 돼?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X축의 양의 방향이면 어느 쪽? 오른쪽으로부터. 어느 방향? 식의 반대 방향으로. 요 각을 나타내 주는 거죠. 요 각이 지금 세타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요 놈이 원 위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삼각함수는 요 원 갖고 우리 다 해결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는 반지름을 알아야 돼. 반지름은 얼마게요? 10입니다. 10.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요 놈들을 찾아볼 거거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찾아볼 거거든. 사인 세타의 분모는 얼마 들어가고 반지름 길이 무조건 얼마? 10. 그 다음 사인은 누구 좌표 보는 거라서? X좌표야 Y좌표야 사인은? 사인은 Y좌표. 기억하세요. 사인은 누구 좌표? Y좌표. 코사인은 X좌표야. 그럼 Y좌표니까 누구? -8. 즉 -5분의 4가 사인 세타 값이란 얘기예요. 코사인 세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는 얼마? 10. 누구 좌표 보자고? X좌표. 그럼 10분의 6. 얼마예요? 5분의 3이고요. 탄젠트는 뭐 분의 뭐? 코사인 분의 사인. 뭐 분의 뭐? X분의 Y예요? X분의 Y. 그럼 얼마죠? -3분의 4. 일단 찾아 놓고 이제 출발. 이제 출발이야. 이제 출발. 3 시컨트 세타 -8 코시컨트 뭐해? 코시컨트 세타 4 코탄젠트 세타. 이거 뭐 역수관계만 찾으란 얘기네. 자, 시컨트는 누구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 따라서 3 곱하기 코사인 누구? 역수 얼마요? 3분의 5 빼기 8 곱하기 코시컨트 누구의 역수? 사인의 역수 마이너스 4분의 5 곱하기 아니라 더하기 4 곱하기 코탄젠트 누구 역수? 탄젠트의 역수 마이너스 4분의 3. 요거 산수 역수관계 지금 연습하자라는 얘기죠. 결국 휙휙. 그럼 요거 5 이렇게 산수하고 있어야 돼 내가. 플러스 10 마이너스 3 10인가요? 이렇게 계산하자라는 얘기일 거야. 자, 요거는 산수, 그러니까 역수관계 기억하세요. 그래도 역수관계는 금방 외워졌어, 그지?
이제 알아나? 역수관계 금방 외웠죠? 그래서 은섭이 뭐하고 지내냐? 본지 오래된 년이네? 뭐야? 은섭이. 잘 지내죠 뭐. 그렇구나. 자, 바로 2번 봅니다.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고요. 3, 4분면의 각이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일 때 코시컨트 세타 더하기 코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인 삼각비 가지고 따지자 그랬어요. 코사인 세타니까 그냥 몇 사분면인지는 나중에 생각해. 선생님 3, 4분면이면 세타가 요만큼이잖아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 거야. 부호만 신경 쓰면 되고 요 각이 세타일 때 코사인은 5분의 4면 요게 5고 요게 4. 그림 개떡같네. 잘못 그렸네. 상관없어. 여기가 4란 얘기야. 그럼 우리는 요 길이 찾아낼 수 있잖아. 얼마? 3. 맞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인과 코사인 값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사인과 탄젠트도. 일단 절대값의 기준으로 보면 사인은 뭐분의 뭐가 되고요? 5분의 3. 탄젠트는 4분의 3. 다만 얘가 몇 사분면이라 했으니까 요거 갖고 부호만 결정하자는 얘기야. 3, 4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니까 얘는 플러스 4분의 3일 거고 요 놈은 마이너스 5분의 3일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찾아놓고 출발하자. 그러니까 선생님 3, 4분면 마이너스 부호와 그럴 필요 없고 절대값 찾아놓고 부호는 각 4분면에서의 부호만 이용하면 돼요.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코시컨트 세타 코시컨트 세타래요. 누구의 역수? 사인의 역수.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5.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니까 얼마예요? 3분의 4.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까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삼각함수의 성질과 역수관계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들을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변형하는 문제들도 많이 등장을 해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 삼각함수에서 어려웠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물론 그래프도 어려웠겠지만. 자, 107쪽에 예제 2번 봅니다. 이제 2번에 1번. 근데 아진이 다 난 거야? 안 아파 이제? 네. 시컨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 빼기 시컨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코시컨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시컨트. 자, 계산하래요? 간단히 하랍니다. 먼저 뭐부터 하라는 얘기일까? 당연히 통분. 합차 모양이 이쁘게 나왔으니까 통분부터 하면요. 분모는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될 거고요. 분자는요. 코사인 세타 곱하기 요놈 빼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요놈이니까 코사인 세타의 요놈 시컨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빼기 요놈 시컨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한 번만 다시 쓰고 천천히 할게요. 오늘 분해. 자, 여기서 시컨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지워져 버릴 거고요. 마이너스 탄젠트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2배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안 됐어요? 어떤 게 안 됐을까요? 어느 부분이? 여기서 요거 되는 거 안 됐어요? 네. 코사인 세타에 요거 곱하고 코사인 세타. 거긴 되는. 그러면 시컨트 마이너스 시컨트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탄젠트니까 마이너스 2 탄젠트 곱하기 코사인.
그 다음 자 시컨트 제곱 탄젠트 제곱의 관계 어떻게 됐었죠? 어떻게 됐었죠? 시컨트와 탄젠트의 관계 어떻게 됐었습니까? 경민이 기억해봐.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 뭐라고? 시컨트 제곱 세타라고. 그러면 요 새끼 이항하고 요 새끼 이항하면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세타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 됐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분모는 뭐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분해. 그냥 인생 그냥 일 아닌가요? 잠깐만.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플러스 1. 그래요. sorry. 플러스 1 분해. 자, 탄젠트 세타. 탄젠트는 뭐 분의 뭐?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세타 또 약분 되겠죠? 그럼 뭐 남니?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그럼 어차피 분모 1은 의미 없으니까 요거만 결국 남겠죠. 이렇게 정리해주는 연습하자라는 걸. 재밌죠? 졸라 재밌어. 괄호 2번. 일 마이너스 시컨트 세타 1 마이너스 코시컨트 세타 1 플러스 시컨트 세타 1 마이너스 코시컨트 세타. 이거는 결국 또 뭘까요? 시컨트끼리 코시컨트끼리.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감각으로 좀 느낄 수 있을 거야. 시컨트끼리 먼저 곱하면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세타. 맞아요? 그 다음 요거 두 개 하면 1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세타. 자,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세타가 얼마?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그쵸. 요거 이항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인데 부호 반대니까 뭐 된다고?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자, 요거는 어디서 나오죠? 이거는 역시 뭐가 똑같습니까? 마이너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 왜요라고 물어보면 안 돼. 이건 아까 선생님이 그냥 한번 그렇게 된다는 거 봤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이 뭐가 되고요? 시컨트 제곱 세타. 코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이 뭐가 된다고요? 코시컨트 제곱 세타. 오케이? 들어있어야 돼, 그냥 머릿속에. 왜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는 플러스 될 거고, 탄젠트와 코탄젠트 서로 역수. 그럼 곱하면 얼마더라? 1. 자, 이제 덧셈 정리 연습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덧셈 정리 연습하는 거. 상학함수의 합성하고 반각 공식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 시간이 2교시인가요? 아니죠. 2교시에는 여러분 질문 받고 문제 풀이하고 스매싱을 푼 사람도 있단 말이야. 풀었어요. 아,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저 집에서 푸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풀었어요. 자, 115쪽입니다. 예제 1번. 자, 첫 번째. 사인 알파가요. 13분의 5. 코사인 베타가요. 5분의 4. 자, 그러면 이거 어떻을까? 코사인 알파는 얼마예요? 둘 다 일사분면이니까 전부 다 양수란 얘기야. 그럼 코사인 알파는 얼마?
13분의 12. 12.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대답하기 싫은 거죠? 사인 베타는 얼마예요? 5분의 3. 이 정도는 여러분 찾을 수 있지? 앞만 생각하면서 공부 안 했어도 삼각형 52, 13, 3, 4, 5는 엄청 많이 했었던 것들이잖아. 그죠?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이거 같이 한번 외워보자. 어떻게 된다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부터 써보자.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죠? 잘했어요.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곱하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럼 13분의 3인가요, 이거? 숫자 지랄 맞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거 얼마야, 그럼 요놈아, 씨.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응? 근데 왜 사인 베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13분의 4. 난 산수를 못해요. 코사인 알파? 뭐야? 13분의 12 곱하기 5분의 3. 자, 계산해봐. 65. 마이너스 3 아니에요? 65분의 마이너스 65분의 얼마래? 16. 이런 산수를 나한테 시킨다고? 굳이 계산을 조금 간단히 하려면 13분의 1을 묶어주는 방법은 있어요. 뭐 저 그놈이 그 새끼지 뭐. 갑자기 너희들도 하기 싫어지죠? 네. 근데 저런 곱셈을 하기 싫어하면 그건 난데. 다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 코사인이에요. 코사인 어떻게 된다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정신 때문에 내가 생각 뭐라 했지? 왜 불렀어? 플러스일 때 기준으로 우리 공식이 였잖아. 플러스일 때가 뭐라고 그랬어? 꼬꼬마 신신. 플러스일 때가 꼬꼬마 신신. 그러면 마이너스면 여기 부호만 바꾸면 되고요. 자, 또 계산해보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냥 써야지. 13분의 12 곱하기 5분의 4 사인 알파 사인 베타 13분의 5 갑자기 초등학교 3학년이 된 것 같은 5분의 3. 그럼 요것도 65분의 5로 나오겠다. 그죠? 65분의 48 더하기 15면 63인가요? 네. 야. 답 맞니? 네. 네. 내가 이걸 다 산수를 하고 있지 지금? 두 번째 탄젠트 플러스 세 번째. 어떤 거? 두 번째 아니고 세 번째. 세 번째. 자, 어떻게 된다고?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1 마이너스 우리 탄젠트 안 썼니? 예인병. 탄젠트 알파 얼마예요? 12분의 5. 12분의 5. 탄젠트 베타 4분의 3. 코사인 분의 사인. 코사인 분의 사인. 자, 그럼 1 마이너스 탄젠트 알바. 알바 보고 싶다. 탄젠트 베타 4분의 3. 분의 13분의 12. 괜찮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계산 13분의 12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몰라요. 12분의 5예요. 나 집에 가고 싶다 내가. 자, 이거를 계산하면요.
답은 컨닝 해야지. 숫자 학원 33분의 65? 56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산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보시고요. 열심히 해보시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이거 덧셈 정리 어차피 할 거니까. 자, 선생님이,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 그냥 산수 문제니까 지워도 되죠? 자, 중요한 거 한 가지 합니다. 이거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에요. 쌤이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는 건 저희 안 나왔어요. 거짓말 하지 마. 진짜요? 응. 근데 진짜 안 나와. 진짜 안 나왔어요. 니네가 모르는 거죠, 나왔는지를. 아니 진짜 아니라니까. 저 이번에 좀 풀었거든요. 저도요. 내가 시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나왔으면 때린다. 진짜요? 그거 니네 적분했다가 미분하는 거 아니면은 그 상수로 바꾸는 거 그 둘 중에 하나 내가 나온다고 했는데. 저 동의하지 않을게요. 안 나와. 진짜 안 나왔어요. 자, 뭐에 대한 얘기 할 거냐면요. 요겁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자, 요거에 대한 얘기고요. 요거는 요 단원에서 제일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고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요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좌표평면상에서 좌표평면상에 그림도 안 그려지냐 요새는? 쌤, 삼각함수 덧셈 정리 활용이에요? 네, 굳이 얘기하자면 활용의 느낌인 거죠. 느낌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안 배운 건 아닙니다. 배운 거 안에서의 활용이에요. 좌표평면 위에 직선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직선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요 놈이요,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직선의 기울기를 이야기했는데 누구한테 물어볼까? 눈 내리깔지 말고. 단어 맞지? 네. 네가 기울기에 대해서 아는 거 다 얘기해봐. 왜냐면 그 문제 자체에서도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기울기에 대한 거 아는 거 다 얘기해봐. 탄젠트. 중요한 거 미리 얘기 나와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있지. 뭐 접선의 기울기라면 뭐 미분계수가 될 거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격을 세타라고 했을 때 요 직선의 기울기 m을 우리는 삼각함수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 요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요게 전제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이제는 좌표평면 위에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표지상 하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이렇게 볼게요. 그럼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들이 있을 거야. 교각이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 예각, 당연히 한쪽이 예각이고 한쪽은 둔각이 나오게 돼요. 왜냐면 더해서 180도가 돼야 되니까. 예각의 크기, 요 각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를 이용할 거냐면 이걸 이용할 거냐는 얘기야. 요 각의 크기를 우리는 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고요. 요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요 각의 크기가 어떻게 표현될까요? 삼각형의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요거 두 개 더한 게 뭐하고 같아지는 거야? 알파. 따라서 요 각은 어떻게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체가 아니라 뭐를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특정한 각에 대한 탄젠트 값들은 외우고 있잖아. 3분의 루트 3, 1, 루트 3 정도는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 네. 외우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때 탄젠트 값이 예를 들어 1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이 각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4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요 각의 크기를 탄젠트를 통해서 찾아볼 건데, 그러면 이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였어? 이 두 직선의 기울기들이잖아. 맞죠? 그래서 요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요. 요 직선의 기울기를 y를 m 프라임 x 더하기 n 프라임 이렇게 놨을 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좀 넓은 데로 올게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탄젠트 덧셈 정리 어떻게 돼?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맞아요. 그런데 탄젠트 알파가 뭐야? 요 직선의 기울기 m. 따라서 요 놈은요 1 플러스 m 곱하기 m 프라임. 네? 탄젠트 알파가 뭐야? 요 직선의 기울기. 탄젠트 베타는 요 직선의 기울기. 그리고 분자는 뭐가 돼? m 마이너스 m 프라임.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즉! 지금 우리는 직선에 초점을 맞춘 거잖아. 직선에 초점을 맞춘 거니까 뭘 갖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기울기를 갖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놓을 수 있잖아? 얘가 바로 뭐가 된다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짜증나지. 우리는 요 각의 중심을 맞춘 거니까 세타라고 이야기하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고요. 다만 지금은 우리는 알파하고 베타 중에 알파가 더 크다고 알고 있는 거잖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모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뭐를 해주는 게 좋아? 절대값. 왜? 예각이니까 무조건 탄젠트 값이 뭘로 나와야 돼? 양수로 나와야 되잖아. 그럼 m이 크든 m 프라임이 크든 상관없이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뭐야? 탄젠트의 덧셈 정리에서부터 나오는 거지만 탄젠트와 기울기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맨날 유도할 수는 없잖아. 귀찮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의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으라고요. 그래서 이 두 직선 사이에 이루는 각, 요거에 대한 문제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걸 갖고 그럼 예제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자. 예제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116쪽에 예제 2번. 세림아, 예제가 왜 예제라고? 얘도 풀고 쟤도 풀고 다 푼다고? 재미없죠? 예습 문제. 나도 알아요. 맞아요? 어? 문제 줄이고. 그러다 맞아요? 네. 그런 거 아니고 예를 든 문제라는 얘기잖아. 개념의 예가 되는 문제. 이그젬플. 그럼 유제는요? 유제는 뭘까요? 유익한 문제. 그 유형에 따른 같은 종류의 문제라는 뜻이죠. 맞거든. 문제가 뭐야 근데. 두 직선이 있을 때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뭐라고 한대? 세타. 세타의 크기를 구하래. 그리고 우리는 세타를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구한다고요?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된다고? 1 플러스 두 직선의 기울기 1 곱하기 2 분의. 그래 누가 큰지 아니까 누구에서 누구를 빼? 2 빼기 1.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예요? 절대값 붙었으니까요. 양수는 아니 무조건 두 직선 이루는 얘가의 크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돼요. 그러면 분모는 얼마 되고요? 3분의 1. 문제에서 아예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얘는 그죠? 그래서 답은 3분의 1. 그러니까 요거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미리 예고했습니다. 미적분은 매일 외우는 게 몇 개씩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공부해야 되지 미뤄놓으면 그냥 못해요 아예. 그때 다 외워야 됩니다. 외울 거 다 외워야 돼. 최소한 기본 공식들은 외우고 가야 돼. 여러분 유형 문제 다 못 익히더라도.
자, 마지막 예제 풀고 잠깐 쉬었다 갈까요? 쉬는 시간 너무 이른데 그러면?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은가요? 요 다음 것까지 필수 예제 4까지는 해야 되는데. 자, 부질. 네, 부지런히 한번 해봅시다. 예제 3, 4까지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여기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그대로 활용하는 문제들이니까 자, 좀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예제 3. 자, 직사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이쁘고 아름답고 깜찍하게. 자, 요 길이가 4랍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을 그려서 요 길이가 3이고요. 이렇게 그려서 요 길이가 5랍니다. 이렇게 줘주고 요 각이 세타래요. 이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네요. 자, 요 문제는 자, 이제는 우리는 예전에 이거 세타 어떻게 구하진지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 왜? 이만큼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고요. 요만큼 각의 크기를 우리 베타라고 놓자고. 그럼 이때 세타라는 각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일 거고 따라서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 표현하자는 얘기야?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하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덧셈 정리 이용하지 않는 거야. 이제 최대 이런 식인 거야. 자, 불러봐. 계속 여러분 당연히 외우고 있겠지만 까먹지 않게. 분모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분자는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자, 그럼 바로 갈게요. 탄젠트 알파는 얼마? 4분의 8 2. 탄젠트 베타는요 4분의 3. 그럼 다시 탄젠트 알파 2 빼기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건 계산만 여러분 빠르게 해보세요. 1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5분의 2분의 4분의 5. 그럼 얼마야? 2분의 1인가요? 이렇게 되겠네. 할만하죠? 공식만 외우면 할만합니다. 물론 예제 문제라서 좀 단순한 것도 있긴 하지만. 자, 마지막 다음 유형 볼게요. 118쪽 예제입니다. 자, 사인 세타가 3분의 2 루트 2래요. 그랬을 때 사인 2세트 더하기 2세트? 근데 말까지 꼬이네. 2세타의 값을 찾아주세요. 그럼 일단 다른 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볼게요.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대. 맞나? 네. 이렇게 생겨면 어때요?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크다. 몇 사분면이다? 4사분면 2사분면 4분의 1의 확률인데 세 번째 2사분면이죠. 2사분면이면 사인은 양수 음수? 양수. 코사인은 음수. 탄젠트는 라는 거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할까요? 사인 2세타 어떻게 된다고?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2세타는 어떻게 된다고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2 탄젠트 세타. 아, 천천히 한다고 그러고 너무 빨리 했나 내가 또?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찾아야겠네? 할 수 있죠? 우리 다시 또 얘기합니다. 삼각형 그리라고 그냥. 좀 짜증나긴 하지만 요 놈이 2 루트 요 놈이 3, 요 놈이 2 루트 2, 3, 3, 9, 1이니? 삼각형 너 못생기게 그려졌네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 루트 2고 여기가 1 있는가요? 맞니?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요? 원래는 뭐 줘야 돼? 3분의 1인데 뭐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탄젠트 세타는요?
2 루트 2분의 1인데 몇 써보면 음수니까 요 놈도 마이너스라. 그러면 저희가 2분의 2루트 2예요. 아까 그린 게 잘 그렸네요. 옌병. 미안합니다. I'm sorry. 이거 루트 2. 미안해요. 요놈이 세타. 다시. 그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탄젠트 세타는요,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될 거고요. 자, 됐죠? 자, 그럼 갑니다. 2 사인 세타, 2 곱하기 사인 세타, 3분의 2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요 놈의 제곱이 얼마예요? 8분의 요거의 2배니까 마이너스 4 루트 2. 자, 그러면요. 마이너스 3, 3은 9분의 이 산수 매우 짜증나네. 7분의 네, 맞아요. 이것도 마이너스 있잖아. 어떤 거요? 요거요? 그러면 9분의 아니라 97의 63분의 요게 2 곱한 거니까 8루트 2 이렇게 되나요? 네. 맞니 다? 네.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 덧셈 정리까지 일단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또 아직도 뭐 반각의 공식이니 삼각함수의 합성 있고 뒤에 극한 미분 이어집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고요. 2교시에는 여기 있는 유제 문제들 여러분 풀면서 지난 시간에 숙제로 해온 거 중에 잘 안 되는 거 질문 받도록 할게요.